그런 폭탄이 돌에 떨어진다. 대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할 건 극초음속 807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6초밖에 안 걸려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오겠죠. 그러면 다 요격 못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 사드가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고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낮게 와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져요. 어디에 올까요? 아마 용산에 오겠죠. 저는 아시다시피 바글바글한 K 아인슈타인 또는 K 오펜하이머를 연상케 하는 에너지 시스템 공학부 서균열 교수입니다. 현재 서균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죠. 핵무기의 종류는 정확히 어떻게 나눠져 있나요? 원자폭탄이냐, 수폭탄이냐, 거기서 파생된 무슨 중성자탄이다, 코발트탄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은 핵을 분열시키느냐, 또는 융합시키느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그걸 이제 배합하느냐, 또는 우라늄으로 만드느냐, 플루토늄 만드느냐. 그래서 일단 걔는 이제 원자탄, 수소탄이면 끝이죠. 그래서 이제 원자탄 아시다시피 우라늄이라고 하는 아주 제일 무거운, 존재하는 제일 무거운 원소를 그 중에서 이제 우라늄을 끄집어내면은 1000개 중에 993개는 238. 아시다시피 우라늄은 원자 번호는 92죠. 그러니까 양성자가 92개. 그런데 그거는 평소 때 잘 깨지잖아요. 근데 그 중에 딱 7개 있는 235.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홀수죠. 그렇죠? 중성자가 몇 개일까요? 143개. 중성자가 이렇게 그 홀수로 있을 때는 이게 쪼개져요. 어찌됐든 간에 핵물리적으로. 그래서 235가 쪼개지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개 쪼개져서는 안 되죠. 많이 쪼개져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235를 많이 모아야 되는데 애석하게도 우라늄 238, 우라늄 235는 화학적으로는 똑같아요. 왜냐하면 원자번호가 똑같기 때문에 92개의 양성자.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 그게 관건이죠. 그래서 이걸 농축하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기체로 만들면 분자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불수하고 섞은 다음에, 그리고 만약에 통과시키거나 어떤 얇은 막을 또는 막 돌리면은 어떤 일이 나올까요? 가벼운 것들은 통과하거나 또는 가벼운 것들은 저기 앞 밑에 가운데 남고 조금 무거운 조금 멀리 가고, 이런 원리, 그러니까 원심 분리기, 그러니까 두 번째 원리 해가지고 이거를 한 번이 아닌 건 4000번 반복을 하면은 드디어 우라늄 1000개 중에 950개 정도가 235가 돼요. 그러면은 그렇죠? 땔감이 넘쳐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불쏘시개 중성자만 몇 개 탁 먼저 두면은 그 다음부터는 마구 우라늄이 깨지면서 핵분열 생성물 세슘 스톤툼 나오고, 그리고 또 중성이 또 나와요. 2개, 3개. 그게 옆에 있는 걸 또 때리고 막 기하급적으로 가죠. 그래서 그 첫 번째 딱 쪼개지는 게 1억 분의 1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옆에 또 깨져도 1억 분의 2초, 그래서 83세대 정도. 1억 분의 83초가 지나가죠. 그렇죠? 그럼 그게 약 100만 분의 1초예요. 그 정도 되면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공중분해. 그래서 이제 핵폭탄이 되죠. 그럼 거기서 이제 열이 나오고, 압력은 무려 20억 기압, 온도는 거의 2억 도, 그리고 이제 열폭풍, 핵섬광, 그리고 뭐 방사선, 그 다음에는 낙진, 버섯 구름 이런 게 이제 막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핵 분열 폭탄, 그 이제 원자 폭탄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핵융합은 반대죠. 제일 가벼운 건 수소. 근데 오히려 붙이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핵에는 양성자가 있잖아요. 양성자와 양성자는 전자기적으로 서로 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력 때문에 웬만해서는 붙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태양에서는 붙고 있으니까 태양은 엄청난 기압, 거기도 거의 1억, 2억도 아닌 10억 기압 정도. 중심부가 가면은요, 이 중력이 누르니까 중력 뭐죠? 당기잖아요. 서로 붙이잖아요. 그 술이 붙여버려요. 그래서 수소가 붙으면 어떻게 되죠? 수소
양성자 두 개가 붙었네요. 그럼 양성자 두 개가 되면은 헬륨, 우리말 헬륨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중성자가 많이 돌아다니니까 중성자가 더 붙어가지고 그러면은 헬륨은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는 2, 질량 번호는 4. 이렇게 되면서 붙어도 에너지가 나오고 쪽에서도 에너지가 나오고. 그런데 단위 질량당으로 보면은 붙는 게 더 가성비가 높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은 수소 1g, 그리고 우라늄 235g 따지면은 수소 1g이 4배쯤 더 많은. 그러니까 우라늄이 1g이 석탄 3톤 정도? 그러면은 수소 1g은 12톤 정도 되는 에너지. 그래서 태양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럼 지성에서는 중력이 없잖아요. 기껏해야 우리 대기업이니까 안 돼요. 또 하나 방법이 온도를 1억도, 2억도 올려주면 어떻게 막 움직이니까 고속도로 움직이니까 그러면서 살짝 붙어버릴 수가 있죠. 운동 에너지가 있으니까. 붙으면 그때 일어나는.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온도를 높여줘가지고 어떻게 전자기적으로 가열해가지고 독하막. 그래서 이제 그 전자기적으로 하는 게 핵융합 발전이고. 그런데 폭탄으로 쓸 때는 전자기로 할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걸 하려면 큰 자기가 필요한데 그거는 핵폭탄보다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어떻게 하느냐. 유일한 방법이 핵폭탄. 원자폭탄을 터뜨리면 온도가 1억 8천만 도 순식간에 올라가니까. 그 온도에서는 이게 붙어요. 어때? 그래서 이제 지상에서는 온도로 해결하는데 여태까지는 원자폭탄으로 해서 속박이 됐는데 지금은 레이저로 해가지고 붙인다. 내폭처럼. 그러니까 레이저로 해서 지금 이제 전에는 원자폭탄이 꼭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소만 가지고도. 근데 수소는 웬만해서는 안 붙어요. 왜냐면은 양성자 하나, 그건 너무 힘든데 거기 이 양성자에다가 중성자가 하나 있거나 또는 중성자 두 개 있거나 그러니까 중수소, 삼중수 하면 이 중성자들이 소위 뭐랄까? 매개자, 중매자 역할을 해가지고 좀 쉽게 붙어요. 그러니까 수소는 태양에서는 되지만 지상에서는 참 힘들고 그러니까 지상에서는 중수소가 삼중수를 붙인다. 그럼 이게 붙는다. 왜냐하면 중성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매개 역할을 해서 조금 붙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소폭탄은 전부 중수소, 삼중수소. 근데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 중수소는 바다 있죠? 삼중수소를 만들려면 또 실험실이 필요해요.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래서 처음 소폭탄 1951년에 터뜨릴 때는 냉장고 실험실이 필요해서 그러니까 이 방보다 더 넓은 실험실하고 폭탄은 저쪽에 그러니까 이건 폭탄이 아니고 실험실이 터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생각을 한 게 리튬에다가 중수소를 발라놓으면 그때 반응하면서 중성자 하나만 붙으면 스스로 원래 발라놓은 중성자하고 삼중수가 생기니까 리튬이 또 갈라지면서 삼중수가 되니까 좋아. 이걸 붙이자. 그러니까 지금 전부 아주 쉽게. 그래서 요즘은 수소폭탄도 조그매요. 요즘 제일 작은 거는 이 정도. 물론 수소는 안에 있는 깨알만큼 작지만 그렇게 된 게 지금 현재 기술. 거기가 이제 원자폭탄, 수소폭탄. 수소폭탄은 조금 이름이 부정확한데 공식적인 이름은 이제 열융합폭탄 또는 열핵폭탄, thermal, 고온, 그러니까 1억도, nuclear explosion, 그러니까 고핵폭탄. 자, 그러면 중성자 잔해라는 게 있으니까 쉬운 걸 치면 원자폭탄, 그는 그냥 중성자 터뜨리면 되주니까 우라늄은 그리고 거의 100% 터지니까 그 다음에 핵융합을 일으키는 수소폭탄이 조금 더 어렵고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은 중성자 탄핵이 있어요. 자, 핵융합할 때 자, 삼중수소 중수 붙이면은 헬륨 4가 나와요. 자, 보면은 어떻게 되죠? 아까 중수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하나. 삼중수소는 양성자 하나, 중성자 두 개. 그러면 지금 양성자 두 개는 이해가 돼요. 그게 붙으니까 헬륨이 됐죠. 헬륨은 4예요. 4. 그러면은 중성자 하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죠? 두 개가 있었잖아요. 전부 3개거든요. 근데 헬륨 4는
중성자가 2개죠. 양성자도 2개. 그럼 중성자 하나가 남네요. 그게 바로 에너지로 나오는데 그걸 또 극대화해가지고 그 폭발력보다도 그 중성자를 더 많이 나오게 하면은 그게 사실은 방사선이라. 방사선이란 뭐죠? 알파선도 있고 사실 헬륨4가 알파선인데 그는 너무 무거워서 못 가고 그 다음에 전자, 핵에서 나오는 전자. 어디서 나올까요? 전자는 원자 저기 전자 구름에 있는 거 맞는데 핵에도 전자가 있는 거 어디 있죠? 중성자 안에. 중성자는 양성자 하나, 전자 하나가 섞여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중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 중성자 아래에 있던 마이너스가 나와버리면 그 중성자는 양성자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 그걸 이제 베타선이라고, 그게 이제 베타선이 방사선, 전기니까 방사선이죠. 우리 몸에 들으면 이온화해버리는 저기 우리 몸을 이제 전리시키는, 우리 몸이 물이니까, 물이 전리되니까. 그 다음에 들은 게 감마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그 방열, 열 에너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방사선 크게 4가지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중성자. 그러니까 중성자 폭탄은 그 나오는 헬륨과 함께 나오는 고에너지 중성자를 보통 때는 우라늄 238을 한 번 더 터뜨리는 데 쓰는데 그럼 폭발이 되니까 그때 또 238도 분열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벗겨도 아니면 텅스턴 같은 거 두어. 그러면 그냥 중성자가 바로.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물론 폭발력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물도 무너지지만 가장 큰 거는 생체에 들어오면은 생체, 동식물이 전부 방사선에 오염된다는 거. 우리 저기 방금 오염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뭐죠 대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증후군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극대화한 게 중성자탄이란 거고 우리 작가님 물어보셨으니까 또 코발트탄. 그건 이제 일명 더러운 폭탄, 오염 폭탄. 그건 뭐냐면은 아까 이것도 수소폭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폭탄이 수소폭탄으로 왔고 그 다음에 중성자탄은 마지막 껍질은 우라늄 238을 그냥 뒀다. 뭐 텅스텐으로 뒀자 그러니까 중성자가 나오는데 그거 말고 그걸 조금 더 더러운 코발트 59. 코발트는 굉장히 그 방사선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방사선이 많이 나온다는 거는 반가니까 짧다. 그러니까 굉장히 독성이 강하다. 많이 나온다. 플루토늄 같은 거는 독성은 있지만은 24,000년 동안 간다. 절반 줄어들면 그건 뭐냐면은 천천히 나온다. 별로 독성이 없어요, 사실. 근데 코발트 59 굉장히 독성이 있죠. 빨리 막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중성자를 때리면 코발트 60이 되면서 더 빨리.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아까 텅스턴이 들어가서 중성자가 나오게 하는 게 아니고 방사선이 많이 나. 거기서 나온 방사선 베타선, 감마선. 알파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거우니까 못 가니까. 그래서 베타 감마선이 나오는 거는 코발트탄, 오염폭탄, 중성자가 많이 중성자탄. 그러니까 이 2가지의 특징은 폭발력도 폭발력이지만은 뭐죠? 생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건물 안에 있는 사람들 또는 군인들 또는 일반인도 마찬가지고 죽일 수 있다. 건물은 좀 멀쩡한데 그런 특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다 반인리적인 무기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이고 지금 물론 이제 새로운 게 있긴 하지만 그건 이제 전부 어떻게든 운반체 그리고 쓰려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뭐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 워낙 그 이제 창이 있었는데 방패가 세지니까 이 방패 아이언돔 같은 방패를 통하려면 어떻게 될 건지 일단 극초음속으로 가야 되고 그러니까 음속의 5배 이상 그러니까 물론 탄도탄은 음속의 25배지만 초속 수십 킬로미터 상상이 그런데 대기 중에서는 그게 나갈 수 없어요. 탄도탄은 성층권으로 가니까 거의 진공인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지금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가면은 방공망에 걸리니까 밑으로 은밀하게 그게 이제 활공탄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그래서 그 맨 먼저 최신형 핵무기 근데 핵 두발수단 수소폭탄 조그만 걸 싣고 밑으로 방망 피해서 가는 것 그게 이제 최신 무기 이름은 사르마트라고 하고 푸틴이 벌써 그 실전 배치 끝났는데 그전에는 가장 강력한 탄도탄이 보예보다
별명은 사탄, 악마였는데 그게 그 이제 미국이 만든 레이건 대통령 때 스타워즈 있잖아요. MD에 다 걸리니까 그걸 걸리지 않게 하는 그게 최신 무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중국도 지금 이제 핵무기 증강에 나섰고 그리고 중국이 모르시겠지만은 핵시험 많이 하고 있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어로 볼 때 핵 실험이 아니고 핵 시험이 맞다는 것. 테스트다. 익스페리먼트가 아니고 이건 어떤 국가적인 그리고 어떤 성능 시험이다. 실험이 아니라 실험은 연구실에서 하는 거고 핵시험이 맞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북한의 영어가 맞다. 어쨌든 시험을 하는데 중국도 하고 있다는 것 아셔야 돼요. 여태까지 벌써 수백 차례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았느냐? 임계 전 실험. 그래 실제 핵물질 넣지 않고 내폭만. 그러니까 지진이 걸리지 않는 굉장히 많이 해서 미국도 얼마 전에 또 했고 그래서 그런 시험은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7차 핵 시험이 없다고 우리가 아직 없네 할 게 아니고요. 미임계 핵 시험 그러니까 다 만들어 놓고 핵 물질은 아까우니까 쓰지 않고 그냥 얼개만 해가지고 핵 시험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우리는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은 했지만은 우리가 못 잡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제 핵물질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약간 암시한 게 미국의 핵 시험에서 미임계 얼마 전에 지난달인데 했고 그리고 터졌지만 아무도 몰라죠. 미국이 발표를 했다고. 그렇죠. 자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북한이 대받아쳤죠. 미국 하잖아. 우리도 할게. 그건 뭐냐면은 우리도 했거든 이라는 말로 들려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식으로 지금 다시 핵 증강 시대 그러니까 신냉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잠시 주춤했고 그리고 이제 스타트라고 하는 또는 스타트2처럼 이제 전략 핵무기 감축 협정 이런 게 있는데 서로 유야무야하게 되고 러시아가 또 중거리 탄도탄 조약에서 빠져나가고 시작하면서 이제 미국도 러시아도 그리고 덩달아 중국도 그러니까 지금은 미, 러, 중 3국이 지금 경쟁을 하는데 거기에 북한이 곁다리 붙은 거라고 보면 돼요. 핵폭탄이 서울에 터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렇죠. 일단은요.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럴 일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여태까지 1945년 8월 9일 나가사키에 떨어진 다음에 사실 1951년 6.25 동란 한국전쟁 때도 쓸 가능성이 있었고 그리고 수차례 아마 수십 차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거는 가성비가 떨어지고 첫 번째는 그리고 국제사회의 비난 그리고 제재 때문에 아무도 못 썼어요. 지금 보세요. 러시아 푸틴 못 쓰죠. 우크라이나 기껏해서 한다는 게 벨라루스에다가 훈련시키고 전술을 갖다 놓는다. 못 써요. 자, 이스라엘이 갖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애매한 정말 건방진 자세죠. 갖고 좀 아마 갖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조금. 근데 북한보다 실력이 떨어지고요. 써요? 하마스한테, 헤즈볼라한테, 후티군한테 씁니까? 이란한테 쓸까요? 왜 그렇죠? 일단 쓰게 되면은 그는 세계 3차 대전이고 그리고 역사에는 3차 대전의 발발국으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태까지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김정은 총비서 할아버지를 못 씁니다. 그렇지만 모르죠. 어떤 우발적인 동기 때문에 또는 어떤 막다른 골목에서 떨어진다. 자,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한번 떨어뜨려 볼게요. 그리고 요즘은요. 그 뉴크맵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한번 그게 아마 거의 10억 번 터뜨렸을 겁니다. 저희 전산 프로그램인데 자, 이게 어디냐? 서울이냐? 뉴욕이냐? 파리냐? 어디? 평양이냐? 자, 이걸 지상 500m 떨어뜨리느냐? 또는 바로 그냥 지상에서 하느냐? 또는 1km 상공이냐? 이런 게 다 있어요. 그리고 이제 풍향은 어떠냐? 해가지고 위력은 얼마냐? 그래서 히로시마 거를 볼까요? 1945년. 참고로 1945년 7월 16일은 그 트리니티라고 하는 삼위일체 또는 사실은 그 바가바드 기타에 나오는
성전 또는 좌안단의 시기도 한데요. 그 폭탄이 떨어진 시험한 게요. 7월 16일인데 그게 정확히는 인류세라는 게 있습니다. 지구 여러 가지 공룡부터 해가지고 인류세라는 게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1945년 7월 16일. 그때부터 치면 지금 우리는 겨우 79년이 된대요. 인류세 79년이에요. 올해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인데 두 번째 터진 게 히로시마, 세 번째가 나가사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히로시마를 가지고 왔는데 그거는 정말 작은 거였어요. 15,000톤. 그 조금 전문 용어로는 15KT, 킬로톤이라고 하는데 킬로톤이니까 15,000톤 쉽게 말하면 그건 TNT 15,000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TNT 폭탄이 11톤. 미국. 근데 그 당시 소련은 항상 미국을 2배 이상 초과하니까 그래서 그 폭탄의 이름이 MOAB, Mother of All Bombs. 물론 이거는 그냥 농담이지만 어머니 폭탄. 그랬더니 소련이 금방 있다가 뭘 만든지 알아요? 아버지 폭탄을 만들었죠. FOAB, Father of All Bombs. 그거는 무려 44톤. 이거는 약간 그 과장을 한 것 같고 실제로 보니까 22톤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 2배를만. 22톤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그러니까 22톤으로 봐요. 15,000톤 하면 벌써 차이가 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작은 원자폭탄이지만 크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히로시마에 너무 매달 필요가 없는 게요. 그건 물론 사상자가 순식간에 9만 명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은 나가사키까지 합하죠. 뭐 첫 번째, 두 번째 실전이 썼던 거니까요. 전부 20만 명이 넘어요. 사상자가요. 일본은 승화를 했고요. 증발을 넘어 승화라는 게 있죠. 왜냐면 우리는 그 온도가 1억 도쯤 되고 금방 100만 도로 떨어지긴 해요. 그렇지만은 그 정도 되면 증발을 넘어간 승화라고 해요. 그냥 순식간에 없어지는 거죠. 자취가. 그렇죠. 근데 거기에 그림자는 남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가지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1940년대였고 그리고 건물이 거의 목조 건물, 쉽게 말하면 판잣집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장창 다 날아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서울은 아니거든요. 건물 있고 그 높은 고층 건물이 있고 그 당시 580m에 떨어져가지고 이제 원층으로 퍼졌고 사상자가 있었는데 히로시마, 나가사키 합해가지고 뭐 2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중에 2만 5천, 3만 명은 우리나라 강제징용 노동자였어요. 우리나라도 원폭 피해 국가입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대통령이 기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사상자 근데 그게 이제 그런 폭탄이 서울에 떨어진다. 그러니까 일단 히로시마 아주 작은 겁니다. 15,000톤. 그래서 강력하죠.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하나 할 게 있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원자폭탄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지금 다 알잖아요. 초등학생도 알죠. 유치원생도 알죠. 그리고 우린 기본적으로 그래도 약 60초의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북한이 쏠 때는 굳이 대륙간 탄도탄 필요할까요? ICBM 필요 없습니다. 장사정포 또는 하여튼 그런 정도 저기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러니까 600mm 정도면 충분하면 대포도 충분하다는 거죠. 그게 그런데 문제는 대포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할 건 극초음속 807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60초밖에 안 걸려요. 떠서 바로 그리고 고체 연료를 쓰니까 우리가 탐색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오겠죠. 그러면 다 요격 못합니다. 그리고 애석하게 사드가 못 막습니다. 왜냐하면 고고도가 아니기 때문에 낮게 와요. 자,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터져요. 자, 아마도 롯데월타워처럼 558m 정도, 580m 터뜨릴 겁니다. 그게 원치형으로 우리 생 때 쓰는 모자처럼 고깔처럼 쫙 빠지거든요. 어디에 올까요? 아마 용산에 오겠죠. 전에는 그래도 서울에 용산도 있고 청와대도 있고 막 흩어져 있었는데 이건 호랑이 굴로 찾아갔잖아요. 대통령이.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옹기종기 잘 모여 있죠. 국방부도 있죠. 합참사령부도 있죠.
한미사령부대 다 있어요, 거기. 대통령실 해변. 그러니까 딱 한 번 터뜨리면 되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반경 1km. 크게 말하면요. 이제 승무를 하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은 히로시마처럼 전파된? 아니죠.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에요. 그리고 터지면서 자꾸 막아주기 때문에 그건 피해가 줄을 거라고. 그렇지만 사상자를 피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60초 내에 그런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첫 번째는 발사하고 6초 동안에 우리가 먼저 알려면 최소한 30초 넘게 걸리거든요. 그리고 좋아, 이거는 보지 말고 이건 핵폭탄을 가정하자. 그리고 우리가 요격할 수 없다. 피해야 돼. 그럼 어디로 가죠? 갈 데가 없잖아요. 지하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이태원입니다. 압사사고. 왜냐면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하철 입구 상당히 좁거든요. 보세요. 좁아요. 그거는 차라리 들어가지 않는 게 맞아요. 그냥 각자 위치에서 각자 도생. 지금처럼. 유리창 내리고 커튼 내리고 그리고 담요 뒤집어 쓰고 덥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최소한 3주를 버텨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죠. 청와대나 그런 데는 아마 벙커가 있겠죠. 근데 사흘을 견디기가 힘듭니다. 어찌됐든 간에. 왜냐하면 환기 문제가 생겨요. 많은 사람이 들어 뭐 수만 명 넘지 않겠습니까? 어디 저기 지금 같으면 여의도 나루 여기다 넘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넘치는 게 환기 문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정화조 문제가 생기죠. 대소변 문제. 그러면 그다음 바로 전염병 돌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만 마시고 사나요? 먹어야죠. 지금 비상식품 구비되어 있나요? 없을걸요? 지금 저도 가끔씩 보면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민족은 어디 갈 데가 없다. 스위스만 하더라도요. 125% 전 국민이 들어가고 4분의 1만큼 아마 관광객까지 고려해 준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한 달 이상 버틸 수 있는 호스텔 정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시설 다 있어요. 그 비상식품 당연히 음료 포함해서요. 우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우리는 참 담대한 민족 같아요. 그냥 올 때면 와라. 설마 오겠느냐. 그런데 아까 이제 얼만큼 피해가 있느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뉴크맵을 돌려보면요. 기본적으로 7만 명이 즉사하고요. 그리고 15만 명 정도가 이제 사상자 전부 하면 20만 명인데 과연 그 정도를 쏠까요? 소를 한번 불바다로 만들겠다 하면은 만약이라도 6차 시험 때 했던 그런 우리는 뭐 30킬로톤이야 100킬로톤이야 국민 안심 차원에서 주식시장 안정 차원에서 했지만 독일이나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처럼 아니야 250킬로톤, 300킬로톤 그래서 일단 330만 톤 히로시마 폭탄 20개가 터진 거예요. 한 번에. 그 정도는 1km 터리거든요. 그렇게 하면 뉴크맵을 다시 돌리면은 기본적으로 즉사자가 100만 명, 사상자가 5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절반쯤 돼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우리 서울 시민. 그래서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다시 정리하면은 터지고요. 1km 상공쯤 될 겁니다. 지금 보세요. 자꾸 동해상에서 800m다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온 거 있죠? 어물 풍선. 그 뭘까요? 그거는 나중에 거기다가 화생방 또는 방사성 물질을 보내기 위한 전초작전이죠. 그는 기본적으로 수십 미터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서울에 떨어지고 인천에 떨어지고 난리 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이야 그냥 웃어 넘길 수 있는 거기 들어가 있는 게 좀 우습잖아요. 그 대변일 수도 있고 무슨 저기 헝겊 옷까지 무슨 이상한 선전 문구. 전시 때는 그거 아니에요. 뭘까요? 방사물질이 오겠죠. 화생방, 탄저균 이런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런 것들이 모두 그런 준비 단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주신 말씀에서 어느 정도 피해 가느냐. 그는 굉장히 큰 피해, 상상하기 힘든 피해죠. 그런데 더 아쉬운 거는 우리는 그게 그야말로 그냥 헐벗은 상태죠. 무방비 상태 또는 무장해제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자 도생인데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있는 경우 자동차 그대로 머물고 그 대신 최소한 며칠 정도 버틸 수 있는 물, 음식 좀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그걸 매번 가지고 다닐 직장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바캉스 가는데 그때는 가져갈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참 힘들다. 그리고 이제 지하철 또 말씀드렸지만은 또 지하 주차장 있잖아요. 근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는 되겠죠. 그렇지만 환기 문제, 정화조 문제, 그리고 이제 식수 문제, 음식 문제. 그러니까 버틸기 힘든데 기본적으로 아주 짧게는 사흘, 그리고 이왕이면 3주를 버텨야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